자, 계속하겠습니다. 승강기법은 좀 내용이 좀 많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 승강기법 뒷부분하고 전기사법 용어까지 하겠습니다. 자, 160페이지입니다.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이죠. 승강기의 보수업자를 말합니다. 이걸 또 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한테 등록한다 해서 우선 검사권자는 다 장관이지만 등록은 다 이 법은 다 시도지사한테 등록합니다. 그 변경이 되었다. 변경 등록 30일 이내다. 라고 하는 부분 보시고 아까 휴업, 폐업, 재개업할 때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한다. 3번에 있습니다. 승강기 사업자, 승강기 어디입니까? 제조나 수입업자의 자본금은요 2억인데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는 2억인데 유지관리업자는 1억이다. 그래서 유지관리업자 1억, 제조 수입업자 2억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승강기의 유지관리업 할 때 유지관리비에 관한 부분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표준 유지관리비를 정해서 이것을 공표해서 활용을 공고하는데 당연히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표하는 표준 유지관리비가 있더라. 라는 부분 보시고요. 유지관리업도 하도급은요, 일단 기본 해서는 안 된다. 금지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관리주체한테 서면 동의를 받으면 오른편에 있는 이 범위에서 하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시설물의 안전 점검 등에 대한 하도급 할 때는 그때는 동의받을 필요 없이 전문기술 필요할 때 한 차례만 총 도급 금액의 50% 내에서 하도급을 할 수 있다를 받지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 승강기에서는요 하도급 제한해 보시면 이 범위가 보시면 유지관리 업무하고 부품 교체 업무입니다. 이 일반적인 업무와 부품 교체는 중요하니까 2분의 1까지밖에 못하고 자체 증여는 조금 덜 중요하니까 3분의 2까지 하도급을 동의받아서 할 수가 있다를 보시고요. 자, 그 위에 살짝 보시면 중대사고에 관한 범위가 나오죠. 중대사고. 승강기 중대사고가 무엇이냐면 사망자 발생 사고하고요. 사고 발생 7일 안에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 유하는 어떤 사고 발생 7일 안에 실시한 검사 결과 3주 이상의 일반적인 치료, 통원 치료겠죠.에 관한 사항이 중대사고다라고 합니다. 중대고장의 범위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에 오시면 7번 사항 보세요. 이 사업 정지에 가름해서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대체가 1억까지다. 라는 부분 보이죠? 일반적인 승강기 사업자들 다 1억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검사권자는 3억이죠.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자, 밑에 사고조사편 보시면은요, 어떤 사고가 발생이 딱 되었다. 중대사고나 고장이 발생이 되어지면 이 공단한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대사고입니다. 고장 말고. 중대사고 발생일 때는 보시면 승강기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 현장 보존 조치 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명 구조 등이 필요할 때는 훼손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 딴 거는 뭐 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승강기 운행 정지 명령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행 금지 표지를 발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등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했다 등이 있으면요, 장관은 그 사실을 시군구청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 합격하지 못하면 당연히 운행 금지 표지도 발급하겠지만 시군구청한테 통보해서 관리하라 이렇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요, 그 다음 질문 보시면 운행 정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운행 정지 표지를 발급한다 보이죠. 운행 금지 명령, 금지 표지는 장관이지만 운행 정지 명령과 운행 정지 표지는 시군구청장이 발급한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밑에 11번 보시면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 장관이 합니다. 하고 승강기 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승강기 타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승강기 고유 번호가 다 있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에 제일 끝에 있는 이 상에 참 시험에 잘 뜨죠. 안전종합정보망의 입력 딱 보이죠. 아까 저희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 보험에 가입을 판매한 자가 14일이었고 자체 점검은 관리주체가 점검 완료 10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인정, 부품이든 승강기든 안전 인증 받거나 설치검사, 안전검사 일때는 보시면 5일 안에 입력한다. 근데 자체 점검은 10일이다. 라는 부분 보이죠? 그래서 안전 인정, 설치검사, 안전검사는 완료 5일 안에 입력할 것이고 자체 점검은 10일, 보험은 14일, 판매한 자가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전기사업법 나오네요. 요것도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죠. 한 문제 객관식, 주관식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기사업법 참 양이 많습니다. 많지만 첫 번째 이 용어 정의가 다음 페이지에 쭉 이어서 나오죠. 용어에서 항상 시험에 한 문제가 뜬다 아시고 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전기사업법은요, 전기에 관한 모든 생산 또 공급 판매까지 다 포함하는 법인데요. 특별히 시설관리편은요, 전기시설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 시험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실무 영역이고, 우리 법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전기사업법이니까 전기사업이란 무엇이냐? 종류가 첫 번째 나옵니다. 5가지 사업의 종류가 나옵니다.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그 다음에 구역전기사업이라는 또 사업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발전, 송전, 배전, 판매가 보통 이루어지는 전력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전기사업들입니다. 자, 발전은요, 전기를 발전소에서 생산하겠죠. 생산하는데 전력시장을 통해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한 것이 아닙니다.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공급한다라는 문장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공급입니다. 전기 사업자가 아니에요. 전기 사용자가 아닙니다. 자, 송전사업은 발전되어진 요 거대한 전기를요, 이 배전사업자한테 송전하는 각종 어떤 송전선 등의 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배전사업자한테 송전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목적 사업이다. 배전사업은요, 이 송전사업자한테 송전받은 이 전기를, 발전소한테 송전되어진 이 전기를 전기 사용자한테 바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전기 사용자가 쓸 수 있는 100V, 110V, 200V로 배전하는 각종 어떤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다 라고 합니다. 이 배전되어진 요 전기를요,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전기 사용자한테 배전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운영 사업자, 배전 사업자, 발전되어진 거대한 전기를 배전 사업자한테 보내는 설비 운영 사업자, 송전 사업자. 발전소는요, 생산되어진 이 전기를 송전선, 배전 등을 통해서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공급한다. 이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한다. 이 구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통상적인 전력시장입니다. 다 전력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라는 말 딱 밑에 보이죠?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 한정된 장소, 섬이나 산골짜기 마을 등에 그 안에서의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소규모 발전 설비입니다. 그래서 얼마냐 하면 35,0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 설비 갖추고 그 특정된 구역 안에서만 생산, 송전, 배전, 판매가 다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사업이 구역전기 사업자인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입니다.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35,000kW 이하의 발전 설비를 갖추고 특정 장소 안에서만 생산해서 송전, 배전해서 사용자한테 공급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도서지역 섬이라든지 산골짜기 마을 말합니다. 기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 기타 전기 사업이 있죠. 자, 전기 신사업이 두 번째 칸에 나오네요. 이것도 반드시 전체를 또 정리하시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불편하셔도. 자, 신사업의 종류가 크게 보시면요,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매년 한 개씩 또 추가로 나오던데, 지금 현재 오늘 강의하는 3월 중순까지는요, 현재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 있고,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이 있고,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 사업이 있고요. 7개입니다. 통합발전소 사업이 있고요. 송전제약 발생지역 전기공급 사업이라고 하는 7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매년 한 개씩 추가로 갱신되는데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더 나오면 골치 아프겠죠. 자, 그럼 상세하게 더 보십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은요, 전기 자동차한테 전기를 무상하면 안 됩니다.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이제 따로 사업자로서 생산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중요합니다. 소규모 전력 자원에서 생산되어진 전력을 모아서 그 다음 문장 전력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 소규모 전력 자원이 무엇이냐 꼭 외워야 됩니다. 2만 킬로와트가 뜨죠. 2만 킬로와트, 4만 킬로와트가 아닙니다. 4만 킬로와트 곧 뒤에 나옵니다. 2만 킬로와트 이하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뭡니까? 태양열, 풍력 등을 말합니다. 수소 발전도 포함되겠죠. 요거 하고요. 전기 저장 장치에서 2만 킬로와트 이하의 전기 저장 장치의 전기, 요거 하고요. 전기 자동차에서 남는 전기 빼낼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관해서 거래하는 목적이 바로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다. 해서 소규모 전력 자원에 관한 규모까지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이 있고요. 재생에너지 전기 저장 판매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등이겠죠. 태양열. 이것도 직접 판매를 하는데 재생에너지, 태양열, 풍력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을 합니다. 바로 파는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이고요. 재생에너지 전기 저장 판매 사업은 한 번 저장했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판매한다. 바로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이고 저장 판매 사업은 한번 담궜다가 판매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죠. 그 다음에 송전제약 발생 지역 전기 공급 사업은요. 송전제약 발생이다. 그래서 전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서 근데 송전을 못해. 송전을 못할 때 그 인근의 신규 시설에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전 용량이 참 많은데 엄청나게 막 100만 볼트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송전선 용량이 작아가지고 보내지를 못해. 보내지 못하면요. 이것을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 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한다. 신규 시설. 그래서 이 생산은 많이 있는데 보낼 수 있는 그 송전선은 제약된다. 인근에 있는 신규 시설에 보낸다. 이것이 송전 제약 발생 지역. 송전의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 생산은 많이 있는데 이 말입니다. 송전 제약 발생 지역 전기 공급 사업 참 명칭이 깁니다. 그 다음에 통합발전소 사업은요, 각종 어떤 에너지 자원들을 연결, 제어해가지고 실제 본인의 발전소처럼 발전하지 않는데 여기저기 태양열, 무슨 소규모, 무슨 어떤 열병합 발전, 이것을 다 전부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 중개 가치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에너지 자원들을 연결, 제어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 지가 발전은 안 했지만 중소규모 발전소의 전기를 내가 다 중개해서 당신은 일로 보내라 이렇게 중개 알선해주는 우리 택배처럼요 중개 포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통합발전소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의 종류는 조금 골치 아파도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시장이 무엇이냐 해서 이 전력 거래를 위해서 개설한 시장인데 누가 하느냐?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하면 안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고 이 부분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뜻하지만 전력거래소가 개설한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이것은 아까 위에 있던 신사업자 있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들의 소규모 전력 자원을 모집 관리하도록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하는 시장이다 해서 따로 있습니다. 자, 전체 다 시험에 나왔었죠. 전력계통, 보편적 공급 나왔습니다. 전력계통은요, 전기의 흐름을 통제 관리하는 체제 일체를 가지고 전력계통이라 부른다. 이거 아시고요. 또 보편적 공급도 쓰라 나왔었죠. 전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돈만 잘 내면 전기를 받는 체계를 말합니다. 보편적 공급, 통제 관리하는 체제 해서 전력계통이다. 또 이 적정한 요금으로 항상 돈만 잘 내면 전기를 받는다. 보편적 공급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 설비의 종류가 보시면 위에 있는 큰 사업자가 쓰는 전기 사업용 설비가 있고요. 규모 작은 소규모 일반용 설비가 있고 사업용도 아니고 일반용도 아니면 자가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기 사업자가 쓰는 것이 전기 사업용이고 소규모 전기 설비가 바로 일반용 전기 설비 말하는데 이 소규모 설비의 종류 보시면 전기 설비일 때는요. 이 용량 75kW 미만 말하고 발전 설비로 볼 때는 10kW 이하의 발전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가용은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용도 아니고 일반용도 아닌 것이 여기에 자가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전기가 뭐가 통하지만 전기 설비로 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딴 건 필요 없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30V 미만의 전기 설비로서 30V 이상의 전기 설비와 접속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마디로 배터리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0V 미만. 이 부분 딱 기억하시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통합발전소 사업일 때 이 보시면 각종 에너지 어디입니까? 각종 에너지를 이렇게 연결 제어한다 했었죠. 에너지 자원을. 그래서 통합발전소 사업에서의 연결 에너지 자원이란 무엇이냐 하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태양열 등을 말합니다. 또 구역 전기 사업자의 생산 전기, 중소형 원자력 발전소 생산 전비, 또 집단 에너지 사업자, 즉 지역 난방 공사 말합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 또 전기 저장 장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통합발전소 사업자의 연결 에너지 자원의 종류까지도 이것이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타 용어들도 다시 여러 번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변전소 하는 것은요, 변전소 밖에서 전압,
5만 볼트 이상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전송받아가지고 전기를 변성해서 또 변전소 밖으로 내어보내는 각종 어떤 변압기와 기타 전기 설비 전체를 말한다. 해서 5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변성해서 밖으로 내어보내는 변압기, 설비 등을 말한다. 이것이 변전소 말합니다. 자, 전기 수용 설비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선도도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전압은요, 전압은 저압고압, 특고압으로 또 구분됩니다. 저압은 직류에서는 1500V 이하이고요. 교류에서는요, 1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특고압은 7000V 초과를 말한다. 그 사이가 다 고압이다 해서 저압과 특고압을 외워두시면 미만이고 초과 미만이면 여기 포함되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두세요. 자, 안전관리란 간단한 용어도 하나 신설되었죠.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전기 설비의 공사, 유지, 운영에 필요한 조치한 것을 안전관리라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전기사업법의 용어 정의였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밑에 보시면 분산행 전원, 이거 참 중요하죠. 이것도 꼭 봐두세요. 지금은 전력 수요가 필요한 각종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산업단단, 또 각종 어떤 도시개발 구역이 나옵니다.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또 전력선을 끌어온다, 송전선 놓는다 하면 꼭 주민들 반대가 참 심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보시면요, 전력 수요가 필요한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또는요, 신도시가 딱 나올 때는요, 바로 그 안에 보시면 열병합 발전 등 해가지고 바로 그 내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거기만 딱 전기를 사용자한테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력 분산행 전원인데 전력 수요 인근 지역에 설치를 해서 송전선로 등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형 발전 설비를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 발전 설비로서는 4만 킬로와트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산행 전원은 4만 킬로와트 이하다. 아까 우리가 소규모 전력 자원할 때는 2만 킬로와트 이하였죠. 4만 킬로와트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에 보시면 집단 에너지 사업자 등이 열 병합 발전을 합니다. 또 구역 전기 사업자도 있습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한 사업자도 있습니다. 이 50만 킬로와트 이하까지의 발전 설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발전 설비는 4만 킬로와트 이하이고 이 지역 난방공사에서의 열병합 발전 등은 50만 킬로와트 이하이고 구역 전기 사업자도 50만, 자가용도 50만 킬로와트 이하를 분산행 전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다 이렇게 하시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